오늘 삼국사기 따라잡기는 고구려 최고의 재상인 국상 을파소의 등용 이야기입니다. 삼국사기 권심 6 고구려 봉기 4 고국천왕 13년 고국천왕 12년 중유대부 패자 어비리와 평자, 좌가르는 모두 왕후의 친족으로 나라의 권세를 잡았다. 그 자제는 모두 세력을 믿고 교만하고 사치하였으며 남의 자녀와 전택을 약탈하여 나라 사람들이 원망하고 분기하였다.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그들을 추살하려고 하자 좌가르 등은 사연나와 함께 반란을 도모하였다. 13년 여름 4월 무리를 모아 왕도를 공격하니 왕이 기내의 병마를 징발해 그들을 평정하고 마침내 영을 내렸다. 요즘 관직을 총애로서 주고 관이의 덕이 없어도 승진토록 하니 그 해독이 백성까지 흘렀고 우리 왕가를 요동하도록 했다. 이는 과인이 현명하지 못한 까닭이다. 지금 너희 사부는 각기 현명하고 어진 아랫사람을 청거하라. 이에 사부가 모두 동무 안류를 추천하니 왕이 그를 불러 국정을 맡겼다. 안류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본래 큰 정치에 참여하기 부족합니다. 서엄록곡 좌물촌의 을파소는 유리왕대 대신인 을소의 후손으로 성품이 강직하고 지혜와 사려가 깊지만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힘들여 밭을 갈아 스스로 먹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약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이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사신을 보내 겸손히 말하고 예의를 갖추어 그를 초빙하고는 중유대부의 벼슬을 내리고 관작을 더하여 우태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과인은 외람되이 설왕의 왕업을 이어 신밀의 윗자리에 있으나 덕이 부족하고 재주가 짧아서 다스리는데 부족함이 많소. 초생께서는 재주와 지혜를 감추고 부석진 초야에 묻혀 계신 지 오래되었소. 지금 나를 버리지 않고 서둘러 와주셨으니 비단 과인의 기쁨과 행운만이 아니라 사직과 백성의 복이요 가르침을 받들려 하니 공께서 그 마음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을파소는 비록 나라의 관직을 맡을 생각을 하였지만 받은 관직이 이를 처리하기 부족하다 생각하여 대답하기를 신은 우둔하여 감히 엄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왕께서 현명하고 어진 이를 선발하여 높은 관직을 제수하시어 대업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왕은 그의 뜻을 알고 이에 국상에 제수하고 정사를 맡겼다. 이에 조정의 신료와 왕실의 종척은 을파소가 신진으로서 구실을 함부로 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미워하였다. 왕이 교를 내려 귀천을 막론하고 진실로 국상을 따르지 않는 자는 시족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을파소가 물러나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때를 만나지 못한 즉 은둔하고 때를 만난 즉 벼슬하는 것이 선비의 떳떳한 도리인데 오늘 임금께서 나를 대우해 주시는 뜻이 깊으니 어찌 예전의 은둔을 다시 생각할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 이에 정성을 다하여 나라의 일을 받들므로써 정교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니 인민이 평안하여 안팎이 무사하였다. 이야기 속의 역사 이 사료는 좌가려로 대표되는 연나부 세력의 모반과 평정 그리고 을파소의 국상 임명 과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을파소와 관련한 내용은 삼국사기, 을파소전에서도 전하는데 대체로 내용은 동일합니다. 고국천왕은 즉위한 다음 해에 우씨를 왕으로 삼았는데 우씨는 제나부 출신이었다는데 여기서 제나부는 연나부의 오기로 이해합니다. 고구려는 산상왕부터 서천왕에 이르기까지 연나부에서 대대로 왕비를 배출한 이른바 연나부 왕비족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국천왕대는 신대왕 이후 부자상속의 왕위 계승이 차츰 안정되어 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고국천왕은 왕비족 연나부와 연합해 왕위를 계승하고 왕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연나부를 억제하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는데 좌가려를 비롯한 연나부 세력의 모반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평정한 고국천왕은 국왕 중심의 정치 질서를 더욱 공고히 구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사료에서부터 동부라는 방위명의 부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점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이해됩니다. 고구려는 왕실 계루부와 4개의 나부를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였습니다. 고구려 초기 지배층의 많은 수가 나부 출신이었지만 고국천왕대 이후 동부, 서부, 남부, 북부의 방위명부 출신의 정치, 세력이 점차 증가한 반면 나부 출신은 3세기 후반에 거의 소멸하였습니다. 방위명부는 고국천왕이 사연나의 모반을 평정하기 위하여 병마를 징발한 기내 지역에 두었는데 중앙의 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적인 통치단이었다고 이해됩니다. 따라서 방위명부 등장과 나부의 소멸은
고구려가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로 나아가고 있었음을 말해주며 연나부 세력의 모반은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에 따른 반발로 생각됩니다. 국상의 임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국상의 성격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상이 제가 회의의 의장으로 제가 세력을 대표하였다고 보는 견해와 이와 달리 국왕 직속의 관료 집단 수장으로 왕권을 뒷받침하였다는 견해가 그것입니다. 후자는 을파소가 유력대가가 아니라 스스로 농사를 짓던 한미한 가문 출신이란 점, 국상의 임명이 어디까지나 국왕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 국상의 정치적 활동이 왕권과 밀접하였다는 점을 주목합니다. 전자의 경우 국상이 종신직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며 국상이 국왕의 임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국왕에게 임명권이 없었고 제가 회의를 통해 선출되었고 제가 세력을 대표하였다고 이해합니다. 을파소의 국상 임명이 비록 형식에 그치고 말았지만 사부의 추천을 통해 결정되었던 것도 그러한 일면을 보여줍니다. 국상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국상이란 관직의 설치가 왕권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국상을 제가 회의의 의장으로 보는 견해에서도 국장이 설치되기 이전까지 국왕은 제가의 하나로 제가 회의에 참석해 국정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국상이 설치됨으로써 제가 회의는 국왕 대신 국상이 이끌고 제가 회의의 결정사항은 국상을 통해 보고받음으로써 국왕은 제가 세력을 초월한 존재로 부상하였다고 이해합니다. 을파소는 고구려 초기의 명제상으로 고국천왕이 외척인 좌가려나 어비류 등의 세력을 제압한 후에 그동안 외척들의 횡포로 인해 어지러워졌던 내정을 살피기 위해 등용한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산상황 때까지 고구려의 최고관직인 국상벼슬을 지내며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진대법을 실행한 인물로도 유명한데 삼국사기를 비롯한 국내 역사서의 기록에는 그저 을파소가 선정을 베풀었다라고만 기록해 놓았지 진대법을 직접 실행했다는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을파소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유리명왕 시기의 대신인 을소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놓고 보자면 상당히 귀한 출신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문이 몰락했는지 도성 밖으로 밀려나 서원 녹곡의 저물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도성 내에는 대개 고관대작들과 주요 귀족들이 살았지만 바로 성문밖만 나가도 도성 밖으로 밀려난 귀족들이 평민처럼 농사를 지으며 가난하게 사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고국천왕이 외척인 좌가려, 어비류 등이 횡포를 부리고 모반을 꾀하자 이를 평정한 후 명을 내려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인재를 청거하도록 했는데 고구려 사부가 모두 안류를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안류는 을파소를 천거하며 강직하고 지혜가 있다고 평하였습니다. 191년 을파소는 이 말을 들은 고국천왕에 의해 초빙되어 중회대부의 관직에 임명되었으며 거기에다가 관작을 더해 우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을파소는 감히 명을 받들 수 없으니 대왕께서는 현명한 사람을 뽑아 높은 벼슬을 주어 큰 뜻을 이루라는 식으로 더 높은 자리를 줘야 내 뜻대로 정치를 해볼 만하다는 입장을 에둘러 말했습니다. 이에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배짱과 기상에 감동 먹었는지 대뜸 을파소를 국상으로 파격 채용했는데 국상은 오늘날 국무총리 급의 직위로 관직 중에서도 최고위직이었습니다. 굴러들어온 돌에 박힌 돌이 빠지게 된 신하들은 고국천왕의 이러한 처사에 불만을 품고 을파소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고국천왕은 을파소의 말을 안 들으면 자신에게 대항하는 것으로 간주의 지위와 출신을 따지지 않고 일족을 모두 멸하겠다고 못 박으며 을파소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신임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을파소를 청거한 안류에게도 공이 있다고 하면서 대사자 벼슬을 주었는데 국상이 된 을파소는 자신의 뜻을 알아주고 높은 직위를 내려준 고국천왕에게 보답하는 일념으로 선정을 펼쳤습니다. 이후 고국천왕이 죽은 후에도 국상을 지내다가 산상왕 7년인 203년 8월에 삶을 마감했는데 온 나라의 백성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고 전합니다. 을파소가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고우루가 국상이 되었는데 을파소가 죽었을 때 온 나라의 백성들이 슬피 통곡했다니 백성들로부터도 존경받은 뛰어난 명제상이었다고 추측됩니다.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은 을파소 열전에서 지성으로 나라에 봉사하여 정치와 교화를 밝히고 상벌을 신중하게 하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중앙과 지방에 일이 없었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고구려 역사상 최고의 명제상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을파소의 가장 유명한 업적으로는 진대법을 실행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을파소가 직접 진대법을 시행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을파소가 한창 내정을 이끌 때 진대법이 시행되어 진대법의 시행자가 을파소일 가능성이 높다는 설이 널리 퍼져 진대법을 직접 시행한 인물이 을파소인 것처럼 알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을파소가 당시에 국상을 지내며 국정을 보살피는 등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기에 진대법을 시행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특히 을파소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문제점 역시 잘 알고 있어 진대법 추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대법의 내용은 곡식이 부족해지는 봄에 구휼미를 풀어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갚게 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사에서 기록된 최초의 환곡제도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훗날 다른 왕조로 교체될 때까지도 계속 유지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보리대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참고로 인명전미자 을파소의 소는 대소, 추발소, 을소, 무소 등과 같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사람의 이름에 써온 말로 어떤 일의 전문가, 뛰어난 사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의 이름 끝에 별다른 뜻 없이 이를 붙이는 경우가 많으니 그냥 뛰어난 사람이란 뜻에서 이름을 소라 붙이고는 소이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우리말이 소소이쇠로 변한 게 맞다면 현대에는 순우리말로 마당쇠, 돌쇠, 모르쇠처럼 을파소나 을파쇠로 불렸을 수도 있으며 뜻도 변해서 낮잡아 이르는 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삼국사기 따라잡기는 고구려 최고의 재상인 국상 을파소의 등용 이야기였습니다.